산재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 재해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도 그렇고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.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되느냐. 근데 손해배상액은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자가 누군지, 사고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, 사고자의 그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. 구체적인 액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. 산재 손해배상액이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은 이제 손해배상 관련해서 합의를 하실 때 완전히 모르는 것보단 나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손해배상액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뉩니다. 첫 번째가 적극적 손해, 두 번째가 소극적 손해, 세 번째가 정신적 손해 이렇게 나뉩니다. 먼저 적극적 손해부터 살펴보면 적극적 손해라는 건 뭐냐면 그 사고로 인해서 내 돈이 직접 나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.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고가 났을 때 병원비죠.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카드로 결제하거나 내 돈을 내게 되니까 이런 병원비 같은 거, 간호하시는 분을 쓰면은 그 개호비 같은 거, 그 다음에 휠체어나 목발을 샀다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적극적 손해에 들어갑니다.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장례비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 손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치료비가 이제 적극적 손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산재사고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요양급여로 공제되기 때문에 모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치료비로 산정된 액수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주지 않은 비급여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비급여 병원비는 적극적 손해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가 이제 개호비예요. 개호비라는 건 뭐냐? 심하게 다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을 들 수 있죠. 그 간병 비용인 거예요. 간병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병급여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간병급여는 일단 전체 개호비에서 공제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산재 사건에 있어서 장례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의비라는 명칭으로 해서 나와요. 그래서 별도로 산재 손해배상에서는 장례비는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걸 좀 유의하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. 소극적 손해라는 건 뭐냐면 적극적 손해랑 반대되는 개념이죠. 적극적 손해는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직접 썼다는 건데 소극적 손해는 내가 장래에 벌 수 있었던 걸 못 번 것. 이걸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소극적 손해 같은 경우에는 일실 손해라고 그러거든요. 일용노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 정도 받고 일하시잖아요. 그러면은 막 한 달 동안 일을 못 하게 됐다.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 받게 될 일당 이게 일실 수익이죠. 근데 그 일실 수익이 그 100%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그 중에서 사망하신 분의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100%, 근데 사망하지 않고 다치신 분은 노동능력 상실률의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노동력 상실률이 30%다. 그러면은 전체 일실소득액 중에서 30%만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소극적 손해 관련해서 논쟁이 되는 몇 가지 점이 있는데요. 먼저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일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,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이라고 하는데 국내 체류 가능 기간에는 우리나라 수입을 기초로 하는데 그 이후에는 본국을 기초로.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중국 동포 같은 분들 있죠. 그 국적은 어쨌든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노임을 기초로 해요. 그럼 우리나라보다 좀 적겠죠. 그런 점이 있고, 그 다음에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년까지는 월 급여로 산정하고 정년 이후 60세부터 65세까지는 보통 인부 노임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.
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신적 손해.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위자료라고 하죠. 이 위자료는 명확하게 딱 떨어져서 계산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정한 산정 기준을 두고 있어요.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에서 2015년 3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망의 경우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는 건 별도로 하고 만약에 노동력 상실률이 50%다. 그러면은 1억 원 기준의 위자료에서 노동력 상실률 비율인 50%인 5천만 원만 위자료가 되고요. 근데 과실비율만큼 어느 정도 공제는 돼요. 그래서 노동력 상실률이 50% 있으면 최고로 산정할 수 있는 위자료가 5천만 원 정도 된다. 위자료 산정 기준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했다. 산정 기준상 1억 원이 위자료로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오른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은 손해배상에 산정을 할 때 어떠한 항목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하느냐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힘들어도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걸 손해배상으로 하는가 하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